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아 강사입니다. 자, 저는요, 여러분을 지금 생기초 왕초보상 때의 토익 리스닝 상태를 아주 고급의 단계로 끌어올리는 그 실력을 끌어올리는데 제가 도움을 드릴 토익 리스닝계의 전문가 김현아 강사가 되겠습니다. 아우, 제가 말하려니까 좀 상당히 쑥스럽네요. 일단 이제 쫙 지나가는 걸로 이제 자막으로 처리가 되면 참 제가 덜 민망할 것 같은데요. 저 토익 잘합니다. 예, 여러분 토익 잘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요, 문제를 바로 들어가서 문제를 풀고 뭐 이론을 정리하고 이런 것보다는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이제 첫 시간이니까 토익 파트 1부터 차근차근히 파트별 전략 부분에 오늘 파트 1입니다. 전체적으로 공부하는 방법과 경향과 그리고 주로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향 제시를 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자, 여러분, 뭐 오늘은 가볍게 시작하겠습니다. 가볍게 시작하지만 절대 내용은 가볍지 않죠. 자,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여러분 노트 준비하시고요. 필기하시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방법적인 부분을 찾는데 주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죠? 함께 그 전략의 세계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여러분, 파트 1 부분에 대해서 쭉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자, 파트 1이요. 파트 1 리스닝 중에서도 파트 1, 2, 3, 4 중에 파트 1 가장 만만하고 쉬울 것 같고, 그리고 아니 그거 누가 다 못 맞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학생들도 가끔씩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또 만만하게 또 볼만한 파트는 아니죠.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개수가 10개지 않습니까? 10문제, 10문제 중에서 다 맞춰야 되는데 공부를 꼼꼼하게 해놓지 않으면 이거를 다 맞추는 것도 사실은 난이도가 뒤에 8, 9, 10번 뒤쪽 부분은 난이도가 높단 말이죠. 그 부분에서 몰라서 틀리는 것도 있지만 실수를 해서 틀리기도 하고 여러모로 이게 10개 다 맞기가 상당히 힘든 파트입니다. 자, 그러면은 나는 지금 생판 처음인데 이거 10개를 다 맞네 안 맞네 선생님 이런 얘기부터 하시면 어떡해요? 솔직히 얘기하면요. 솔직히 얘기하면 선생으로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건 시험장 가서 남들 마킹할 때 같이 따라해도 한 6, 7개는 맞아요. 사실은. 다 같이 움직이거든요. 시험장 가면 놀래요. 사사삭 삭삭. 그러나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요. 한계가 있고 또 이게 10개를 다 맞추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또 기본적으로 꼼꼼하게 그 전략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고 그리고 뭘 알아둬야 되는지 전략적인 공부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간은 많이 들이고 뭔가를 많이 하는데 점수로는 전혀 연결이 되지 않는 쓸데없는 것만 공부하게 되고 그렇거든요. 자, 그러면은 파트 1 문제 어떤 건지 그 성격부터 알아보도록 하시죠. 자, 문제는요. 그 파트 1의 문제는 대부분 어떤 특수한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요. 사진을 보고 가장 잘 그걸 설명한 거를 4문장 중에서 고르는 건데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거리 사진이 나올 수도 있고요. 거리에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지금 당장 길에 나가도 사람들이 막 걸어 다니고 유모차 밀고 다니고 막 차 다니고 이런 상황 있죠. 그냥 가서 뭐 포즈 잡으세요 이런 거 없이 팍 한 장 찍은 거 그 사진 그대로 시험에 출제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쇼핑하는 상황, 여러분이 이제 뭐 누군가 친구나 아니면은 그냥 마트나 백화점이나 슈퍼마켓 이런 데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서 쇼핑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 그냥 팍 찍었어요. 그리고 뭐 지나간 사람한테 나 쇼핑하는 거 좀 나 사진 좀 찍어주세요. 이러고 팍 찍었어요. 아주 자연스럽고 굉장히 일상적인 사진들, 그 모든 생활사에 다 연결된 사진들이 다 출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가 가장 일단은 일반적인 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실 관련 사진이 많이 또 나오는데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비즈니스 관련 내용을 주로 많이 다루지 않습니까? 업무 내용 파악, 업무할 수 있는 어떤 능력 파악을 위한 시험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사무실 안에서 복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컴퓨터 모니터를 보고 작업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서류를 본다든가 아니면은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든가 가장 사무실이나 회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적인 그런 일들, 그런 모습들이 또 사진으로 출제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교통, 길에 가면 버스 타죠. 전철 타고요. 그리고 비행기 타고 내리고 합니다. 그리고 스튜어디스가 음료 주면 받아 먹고 뭐 이런 얘기 하죠. 이런 얘기도 이런 그림도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빠질 수 없는 게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죠. 여행을 가면 어떻게 되죠?
어떤 아주 멋진 경치 같은 것들이 펼쳐집니다. 자, 그런 것도 뭐 강 위에 배 떠 있는 거, 배 타고 사람들 가는 거, 그리고 관광지에서 포즈 잡고 사진 찍는 거, 관광지에서 사람들이 뭘 구경하는 거, 구매하는 거, 쇼핑하는 거, 다 소재가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출제가 됐었고요.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가장 일상적인 자연스러운 사진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파트 1은. 자, 지금 여기서도 요런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요. 요런 데서 어떤 게 나오냐면은 지금 이 사람들 팔이 지금 여기 어떤 난간 같은 데 기대고 있잖아요. 그래서 leaning 어디에 기대다. 동작 lean 해서 leaning 기대고 있는 거죠. leaning on the railing 난간이 기대고 있다. 뭐 정도 나올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난간이란 단어와 기대다라는 동사 정도를 알아둬야겠구나. 파트 1에서 어휘가 중요할 것 같구나. 이런 얘기 살짝 머리 담아두시고. 자, 그리고 이 사진도 둘이 서로 레이저 주고받으면서 지금 쳐다보고 있고요. 그죠? facing each other. 그리고 뭐 일상적인 어떤 사무실이든지 여기 정장 차림을 한 두 여자, 한 여자, 한 남자 서로 마주보고 있고 뭐 얘기를 하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객관적으로 파악이 돼야 되고요. 아, 그렇구나. 이거 뭐 나무에 뭐 새 한 마리 있는 거고요. 새가 보이나요? 새가 안 보이면 또 새 있다고 하면 안 돼요. 객관적으로 가야 되니까요. 나무에 나뭇잎이 하나도 없죠. 나뭇잎을 다 잃어버린 나무엔 나뭇잎이 없다 해서 The tree has lost all of the leaves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사람이 아무도 없는 식당, 거기에 사람이 없고 식당 상황 이런 그림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거죠. unoccupied 돼 있는 테이블과 그리고 체열에 대한 얘기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되셨어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그럼 이런 문제, 이런 파트 1,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파트 1은 어떤 내용을 주로 많이 출제를 하느냐, 어떤 형식이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신다면 자, 문제 내용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담고 있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까요? 사람이 나오냐 아니면 사람이 안 나오고 사물만 나오냐. 그 상태의 두 가지를 나눠보겠습니다. 사람이 나오면 당연히 사람은 움직일 수 있으니까 동작 중심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물이 나오면 사물은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움직일 수 없는 뭐 나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벤치 아니면 책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주로 상태 설명 위주로 가게 되겠네요. 아, 크게 이렇게 나누면 그런 내용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동작이 되어서 ing 붙여가지고 뭐뭐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거의 토익 파트 1 전체 10문제 중에서 한 60에서 70% 이상? 그리고 최근 경향이 이 상태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뭐 사람이 중심이 아닌 그 주변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어서요. 상태가 중심이 되어서 어떤 나무가 이렇게 뭐 어떻게 돼 있다. 아니면은 나무 한 그루가 있다. 액자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없는 그런 정적인 모습 있죠. 자, 그런 게 또 점점 문제 수가 늘어나는 추세. 사실은 요걸로 인해서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이것도 한 30-40%. 예전에는 한 문제, 두 문제 왔다 갔다 했는데 점점 늘어나면서 파트 1이 어려워졌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되셨어요? 아, 이런 내용을 출제를 하는구나. 그 정도 아시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대충 알았어요. 10문제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다루는구나. 퍼센티지는 이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알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강의를 하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 진짜 이유가 뭐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파트 1을 담아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힘을 좀 덜 들이고 스트레스 덜 받으면서 파트 1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자, 그 부분에 대한 전략을 짜야 되겠죠. 저와 함께 이 김연아 강사와 함께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파트 1 전략 그 부분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자, 여러분 파트 1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그 전략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보시면 단어의 발음을 영국식, 미국식으로 익혀두어야 합니다. 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여러분 파트 1은요. 문장 자체가 한 문장짜리입니다. 한 문장짜리고 한 문장 속에 막 한 문장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싶다고 쳐요. 그 문장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장 그 자체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싶고 못 알아듣게 만들고 싶고 여러분이 출제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떤 거를 건드리면 어려워질까요?
문장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단어를 품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주로 해서 뭐 주어 있고 is 뭐 ing 그리고 명사 하나 두 개 정도 더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온다 쳐요. 그걸 어렵게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만들면 되겠죠? 그렇죠. 어휘죠. 어휘. 어휘.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서 얘기했죠. 파트 1에 나오는 내용 자체가 그렇게 전문적인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무실이든 아니면 일반 생활이든 어디서든 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사진으로 출제가 되고 그런 거를 또 문장으로 표현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어휘 자체도 굉장히 일상적이고 익숙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발음이 어휘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어휘도 나와봐야 우리가 뭐 water, 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만만하니, 뻔한 거, 그죠? 뭐 자동차, car, 응? 이런 것들 다 나와요. 그럼 이걸 어렵게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지. 발음이 달라지면 되겠죠. 발음이 어떻게 달라지죠? 미국식 혹은 영국, 호주식. 예, 이렇게 되는 거지요. 단 한 문장 내에서 미국, 영국이 이렇게 막 섞이진 않습니다. 미국 사람이 한 번 말하면 한 문장 쭉 가고요. 영국식으로 한 번 가려면 한 문장 쭉 가요. 그렇게 쭉 같은 발음으로 쭉 가거든요. 자, 그러면 그래도 뭐 she라고 하는 게 미국, 영국이 이렇게 다를까요? she, 뭐 he, 뭐 I 똑같이 가죠. 어휘를 미국식과 영국식 발음을 각각 연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못 알아들어요. 그냥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지만 특징 몇 가지만 알면 알아듣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미국식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해요. 굉장히 익숙한데 영국, 호주식은 또 도입된 지도 이제 좀 미국식 발음보다는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지요. 특징, 영국식 발음의 특징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첫 번째, 자, T 발음은 그대로 트로 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물 같은 경우에는 water, 뭐 T 발음을 거의 연화시키라고 우리가 미국식 발음 배울 때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water, 그죠? 뭐 I gotta go, 뭐 이런 식으로 T 발음 굉장히 연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많이 익숙해져 있는데 영국, 호주식은 T 발음은 굉장히 정직하게 water, 그 다음 T, 뭐 teacher 하고 뭐 T도 앞에 있는 T는 당연하겠지만 그 발음 그대로 정직하게 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음 있죠? 모음. 오 발음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오로 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A 발음 같은 경우에 정직하게 아로 냅니다. 아로 내죠. 그대로 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 네 번째, R 발음 있죠? R 발음도 중간이나 끝에 가는 R 발음은 거의 발음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 써놓은 물 있죠? water 같은 경우에 요 부분에 적용을 해서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water가 아니라 미국식 water겠죠? water 하는데 여기에 적용한다면 water가 되겠죠? water 안 합니다. water. 그죠? 그리고 엄마, 아빠, 어머니 mother 하죠? 자, 이것도 R 발음 날립니다. mother. 아버지는 father. 끝에 가는 을 발음 전혀 굴리지 않습니다. 그 부분만 일단 주의해 주시고요. 됐어요?